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장에 바라보는 눈을 높여드리고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굉장히 기이한 시장, 주식시장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 황주명 채널로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나오는 그 부분을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통해서도 채널에 추가 가능하시고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통해서 또 채널 안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 또 방송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활용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려울수록 항상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분명히 기준이 있다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은 위기보다는 큰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제가 심혈을 기울인 책도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팩트 체크 첫 번째는요. 미국 증시입니다. 자,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생각보다 두각이 큽니다. 우리가 미국은 매파와 비둘기파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매파는 공격 성향이 강한 곳, 비둘기파는 평화 성향이 강한 곳 이렇게 직감적으로 아시죠? 일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것이 매파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매섭게 얘기하는 측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동화 우려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푼다는 게 원래는 비둘기파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원래 돈을 축소시키는 게 매파예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반된 겁니다. 시장에서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기준금리 인상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런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배분하는 효과는요. 수익 모델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률이 높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급속한 성장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0%, 12%의 성장률 때는 당연히 기준금리도 같이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성장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비됩니다. 빚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됐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은 드리고 싶어요. 상황은 이제는 경제가 침체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기준금리에 대한 고민은 저는 더 이상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는 환율 하락입니다. 제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실 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환율은 떨어진다. 왜 1,500원 이상을 얘기하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정상적인 룰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1,300원대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트레이딩이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 차익, 그러니까 외국인 두 가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환 차익에 대한 수익과 주식 매매에 대한 수익. 근데 환 차익에 대한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리스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환차익 트레이딩을 했던 외국인들이 일부 차익 실현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다. 근데 마지막 금요일자에 외국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환차익 단기 트레이딩 값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아직 코스피 쪽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코스닥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큰 종목 쪽 위주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죠.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우위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국면을 좀 보여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외국인, 특히 목요일자 외국인 매도는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3,800억 정도의 매도가 있었고 금요일자에 좀 그것을 만회하는 부분인데 외국인이 그렇게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조금 떨어진 이유는 단기 트레이딩 환차익이다. 근데 이것도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0. 몇 %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다시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베스트 스탁에서 쉽게 그리고 상식선상에서 항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노멀한 시장이었다. 큰 변동성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혹은 문자 샵 3771을 황주명으로 보내주시면 방송했던 자료라든지 이렇게 무료로 복습할 수 있게끔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관련된 자료들 무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종목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 주간 증시 이제 핫이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던 이슈와 특징주.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핫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열차 등 네옴시티 관련주로 기대를 모으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드론 관련주도 이번 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도시망공 교통과 드론 택시 등 시장 확대 기대감 때문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다양한 이슈로 좀 뜨거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빌산만 왕세자 방안에 네온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뭐 인니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되게 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철도에 대한 부분들, 인도의 수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부분과 네옴시티 재건에 대한 부분들, 네온시티 신도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알루미늄은 다양한 곳에 쓰이게 되죠. 열차에도 쓰일 수 있고, 네옴시티에도 쓰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재건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약간 건설 테마 혹은 인프라 테마에서는 항상 두각을 받는 섹터가 이제 알루미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알루코, 그다음에 이제 대오AL. 대오AL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들이 다시 큰 조정 이후에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네옴시티라든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두각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게 UAM과 드론 택시입니다. 하늘 나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좀 핫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새로운 부동산 경기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경기는 거기에 뭐 지하철이 깔리거나 철도가 깔린다는 얘기죠. 철도가 깔리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깔렸을 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사이사이마다 이제 우리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드론 택시가 되거나 어떠한 그 목적지가 나왔을 때 UAM이 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어떠한 정거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정거장이 있는 곳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이슈도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섹터는 좀 장기적인 관망에서 봐야 되고 이번 주는 그와 관련해서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PC 디렉트, 그다음에 이제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도 낙폭과다 좀 심했던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광 페인트 같은 종목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또 새로운 테마, 신시장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위기의 탈피는 과거와 다르게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찾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리고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낙폭과 대조로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약바이오주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그죠? 반등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낙폭과대에 따른 기적 반등입니다. 예,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 BC월드 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종목인데 옛날에 과거에 어떤 영광을 누렸던 종목들이죠. 워낙 빠르게 투매가 나오고 악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보진 마시고 제가 볼 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각자 어떤 투자 판단 다를 수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증시와 관련해서 이슈와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어려운데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2 황주명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항상 다양한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방송 자료들 이렇게 또 참고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채널 추가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요. 종목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수익 포착 관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에요. 아프리카 TV 처음에 드렸을 때는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시 후에 한 20% 이상 상승 나올 거라고 했는데 21% 상승 나왔습니다. 그죠? 장대 양봉도 한번 나왔고. 아프리카 TV는 왜 상승을 했을까요? 제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드컵인데 대한민국 화이팅이죠. 아프리카 TV 이제 BJ분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방송권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월드컵 수혜주도 찾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8월 19일 제시 이후에 한 2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수혜주 혹은 인프라 수혜주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은 응압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GH 신소재라는 종목도 드렸습니다. 10월 21일 날 제시드렸어요. 약 한 달 전에 제시드렸네요. 한 43% 정도, 45% 정도, 4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차트 바닥에서 항상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보일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요. 오늘 방송이죠. 채널 고정하고 계시면 제가 또 지켜봐야 될 관심 종목들, 또 공부할 종목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정말 힘이 있는 어떠한 공부 방법 또 시스템 방법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신 부분들이 그거죠. 늘 똑같은 방법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없을까?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매했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올까?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주명의 시스템 용포착.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방송이죠. 똑같은 매매법으로 매주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로직으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법 오픈입니다. 그리고 매매법 오픈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떡 먹여주는 밥을 먹다가 누군가 밥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매매법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면 그때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들만 체크하는 겁니다. 기술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항상 궁금하시면 아래 하단에 QR코드 샵377 황주명 하시면 이제 강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요번 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자, 황주명 시스템 종목포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매기 패턴 항상 똑같은 매매죠. 갈매기 끼룩끼룩 나는 새죠. 근데 그 패턴 중에 제가 세 가지를 항상 기점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갈매기 나오고 새우과자 나오고 눌림자리 공략하자. 세 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 나오고 새우과자 나오고 눌림 공략하자. 갈매기 나오고 새우과자 나오고 눌림 공략하자죠. 자, 반도체 검사용 소모품 IC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5,800원, 5,200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이런 패턴들을 주목해야 되냐? 바닥에서 일단은 쌍바닥이 원래 이렇게 바닥을 지키려다가 저점이 깼다는 건 새롭게 신바닥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고점이 나왔는데 흘러내렸죠. 그러면 요 두 개, 요 날개, 요게 악성매물이거든요, 사실은. 요거를 강하게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대양봉 새우과자예요. 역추산하면 새우과자로 확인하고 갈매기를 찾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더 빨리 찾죠. 이 모양을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검색식으로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갈매기 패턴이 나오고 새우과자가 나오고 새우과자가 나오고 갈매기 이게 왜 나와야 되냐? 힘의 세기예요. 악성매물을 소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해 볼 수 있는 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손절 포인트는 잡아야죠. 4,400원. 그리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제 부양을 하게 되면서 붕붕붕 떠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죠. 대량 수급 이후에 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뭐 분할로 접근하는 거죠. 양쪽 날개 지지대. 전고 돌파하기 직전이니까.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반도체 검사용 소켓은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반도체 겨울은 오는가 이슈가 나오고 있겠지만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업,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가 나오면 반도체는요. 생산의 목적도 있지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테스트 소켓은 그만큼 수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왕구처럼 어떠한 그냥 만들어지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성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혹은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은 주의 있게 보시면 좋다. 이게 내용적인 내용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내용적인 부분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새우과자 패턴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전에는 바닥을 왜 말씀드린 시총계산법인데 이건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자 제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부분에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고 날아간 거거든요. 아프리카 TV가.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볼 수 있는 거죠. 먹고 또 먹고 주식도 하고 또 하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갈매기 패턴으로 봤을 때 갈매기가 나왔고 양쪽의 악성 매물을 다 장악했습니다. 주식은 근데 상승을 하고 나면 좀 쉬어야 되죠. 쉬는 과정 속에서 자 81,000원이면 딱 요 오른쪽 날개. 그리고 76,000원이 왼쪽 날개 고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고점에 그러니까 날개 양 끝에 그 부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거고 손절 포인트는 6만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핵심이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심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심팩이라는 종목도 똑같은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또 왜 되냐. 여기는요. 이 새우과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새우과자가 나왔는데 실내에 있는 새우과자예요. 요거는 가짜 새우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우 과자도 다 가짜가 있듯이 왜 진짜냐. 요건 성분을 제대로 넣었어요. 성분을 제대로 넣었다는 것은 분홍 색깔이 거래대금 70억이거든요. 70억 이상의 새우과자입니다. 요 옆에 거는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이라는 표현은 제대로 성분이 다 들어가지 않았다. 주식에서 성분은 뭐예요?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왼쪽 오른쪽 날개 분할 매수 5,100원 여기 오른쪽 4,800원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내용이 좋다면 혹은 펀더멘탈이 좋다면 종목은 가겠죠.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종목들이 와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접근했는데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이 안 된다. 그럼 보내주시면 돼요. 왜? 2,000개가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에겐 종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매수해놓고 나중에 밀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물론 손절가는 잡고 갈 수도 있고요. 분할한다면 손해볼 일은 크지 않아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진화된 게 뭐예요? 독수리죠. 자, 여기 이제 새우과자예요. 근데 21선, 61선 더 위인데 패턴이 약간 그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고점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 자리가 악성 매물이었는데 그걸 세게 뚫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 2차 전지도 있고 MLCC, 그러니까 적층. 이제는 얼마나 반도체를 효율적으로 거기에 넣느냐. 조그맣게 넣고 효율적으로 넣느냐는 것은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잘 어떻게 쌓아서 만드느냐. 그게 이제 MLCC라고 그러는데 종합 콘덴서 제조업 및 적층 콘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전기차에도 쓰이겠죠, 당연히. 자,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 자리가 잘 안 뚫렸어요. 이 자리가 안 뚫려서 지켜보는데 뚫은 건 뭐 장대항목은 여기지만 이건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폭에 대한 신뢰도 없지만 거래량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럼 요건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777 신용 비율 7% 이하에 자, 거래대금 70억 이상의 장대항목 7% 이상. 자, 그러면 종목이 이제 내려오는 걸 기다리면 이제 34,000원, 32,000원에 누르고 29,000 전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해서 하는 거죠. 특히 이 자리가 너무 세니까. 이 자리가 결국 지지대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단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새우과자가 뜨고, 두 번째 요건 이제 독수리가 뜨고, 세 번째는 눌림을 이용한다. 눌림은 날개 부분에서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갈매기 날개는 삐뚤삐뚤하니까 가격대가 두 개가 나올 경우가 크고, 독수리 날개는 직선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올 수 있지만 분할 전략을 잘 써서 34,000원, 뭐 32,000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독수리 시스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익큐브라는 종목이에요. 자, 원익큐브도 마찬가지죠. 자, 중요한 건 이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개면 새우과자 두 개면 불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독수리 쪽으로 좀 더 치우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불사조입니다. 불사조이기 때문에 이 장대항목 종가와 혹은 중가, 뭐 시가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건데, 자, 독수리가 더 강한 게 길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 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자, 근데 2,200원인 거는 조금 높죠? 왜? 요 장대항목의 중가를 본 겁니다. 불사조 기법에는 중가, 시가 공략이 많으니까 중가, 중식 가격을 중가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또 허닝 포인트. 그 이탈 시 손절.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제 너무 쉽죠? 자, 나왔죠? 눌림이 이런 데서 다 공략자래요. 이런 데가 다. 1,800원에서 9,200원. 자, 1,800원에서 9,200원이면 지금 평단이 뭐 한 10,000원 정도 됐겠죠? 9,200원까지 내려왔다면 뭐 수익 구간은 넘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약간 결과값이긴 한데, 자, 여기 지금 새우과자가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독수리가 나왔으니까 분할해서 샀어요. 사니까 여기 기간 기다리고 다시 양봉이 팍 나오면서 수익으로 딱 넘어가는 거죠. 왜? 여기서 힘을 보였고 내용이 있으니까,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어떤 반도체 패키징, 반도체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자, 불사조는 독수리든 새우든, 아니 독수리든 갈매기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우과자인데, 새우과자가 두 개 있으면 되고 가격은 투가 높아야 되고 거래량도 투가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친환경 플라스틱 공개로 두각을 받고 있고 SK케미칼입니다. 자, 하나, 두 개예요. 자, 친환경 플라스틱 공개라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심을 봐야 될 건 요거 첫 번째 겁니다. 자, 새우과자가 첫 번째 새우과자가 나오면서 같은 라인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92,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가, 중가, 시가인데 이건 중가까지만 잡은 거예요. 88,000원. 뭐 3분의 1도 둘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종목들도 적용 가능하다. 제가 예전에 LG전자도 이런 패턴으로 해서 급등 패턴을 찾아내드렸죠. 종목은요, 크든 작든 기본적인 패턴이 나오게 되면 우린 그 종목에 대해서 트레이딩 매매법에 대해 참고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는 겁니다. 동양 파일입니다. 자, 동양 파일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고가가 종가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 거는 종가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이 모든 첫 번째 거에 있는 새우과자를 다 장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게 더 신뢰도가 높은 거고,
다만 주가가 여기서 불붙듯이 해서 분할 매수해서 수익이 한번 났겠지만 만약 또 수익 내고 싶으시면 3,200원, 2,800원에 분할해서 또 트레이딩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시스템 트레이딩의 묘미예요. 종목을 반은 매도하고 반은 들고 가서 또 수익 낼 수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묘미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온라인 광고 대행이나 모바일 광고 대행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하나, 두 개예요. 그럼 중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이 첫 번째 거 종가 1,200원 정도. 그다음에 중가 1,100원 정도. 종가 그다음에 중가 시가, 중시 가격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했어요. 이런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또는 문자 샵3772 황주명하게 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보실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이런 내용까지 배웠는데 그런 거 아까 아프리카 TV가 왜 독수리 모양이 안 나고 새우과자가 안 나왔는데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또 매매법의 로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알면은 조금 이제 응용이 가능합니다. 응용하는 방법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이제는 응용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건데 정말 쉬운데 이것을 놓쳐요. 투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식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이것만 잘 알아도 저는 저점 잘 잡는다. 오늘 배우시는 내용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본인데 어느 책에도 설명돼 있지 않고 누구도 잘 강의하지 않는 기본 내용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바닥 확인이라는 건데 주봉을 어떻게 잘 체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주봉에서 다중바닥이 있습니다. 다중바닥.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만 되면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가격대만 되면 막 엄청 사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료수가 500원만 되면 이건 사야 돼. 꼭 사야 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떻게 쇼핑에 대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가격이면 꼭 사야 되는 어떤 포인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주식으로는 주봉 다중바닥이라고 합니다. 현재 과거 혹은 과거 이상의 모멘텀은 있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의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이 종목이 맨날 이슈가 없지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트렌드 실적 배당 등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에서 50%의 발생 여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다면 이제 오케이. 자,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 혹은 이 트레이딩에서 50% 분할 매수 매도고 신용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항상 그러다 갑자기 올라갔는데 신용이 막 늘어나. 그럼 언제든지 나올 물량이니까 매도. 또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영업이익이 대규모 적자가 난다면 대응을 하셔야겠죠.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을 쫙 열어보세요. 회사는 비슷해요, 상황이. 그러면 주봉을 열어보면 원래 이렇게 지지저항도 배우지만 어느 특정 자리가 자꾸 지켜지는 자리들이 보여요.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 종목은 73,000원만 되면 75,000원, 3,000원만 되면 사요, 누가. 근데 이건 투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쫙 주봉을 열어보면 요런 자리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분할로 사면 되는 건데 단 전제 조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회사가 후퇴하거나 쇠퇴해서는 안 돼요. 자, 이런 예시 자료들은 제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랑 샵377 황주명 이쪽에서 채널 추가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자리들을 잘 체크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을 너무 강조드리거든요.
정말 쉽죠? 회사는 변하지 않고 더 좋아지는데 이런 특정 자리들이 오게 된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매수 포지셔닝을 보셔라. 자, 풍국주정. 자, 풍국주정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한번. 어느 정도 자리에서 지지가 자꾸 나올 건가. 자, 수소 관련주고 수소 전문자 회사 SDG가 SO일가 공급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11,000원만 되면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회사가 바뀐다는 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합리적인 서로 간에 기준 가격된 거예요. 아, 여긴 싼데 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꼭 그러니까 그런 거죠. 꼭 사야 되는 자리. 예, 요 자리는 놓치면 안 돼. 세일 자리죠, 세일 자리. 그럼 그 자리부터는 강력한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돌아선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봉을 딱 열어보고 어느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발 매수가 나오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다? 꼭 사야 될 자리예요. 그게 이제 뭐 MZ세대 용어로 있는데 제가 요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꼭 이 사람은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자리다.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건 뭐 특수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 코로나19 이후에 특수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는 3,100원만 되면 퉁퉁 튀어요. 그럼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서 3,100원이 오면 또 떠요. 종목이 꼭 좋은 일만 있을 법은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 관심을 안 받으면 서서히 내려와요. 서서히 내리다가 갑자기 누군가 검색식이 딱 걸려서 이거 저평가주의 하면 또 싹 올라옵니다. 여기서부터 뭐 5,000원까지는 계속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박스권 매매라고 나거든요. 요런 자리들. 꼭 지지저항을 고점에서 찍어서 양쪽 점을 찾을 필요가 없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종목을 열어보고 주봉을 딱 만들어 보면 저점 라인이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트레이딩을 극대화하시는 전략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 이슈로 두각을 받으면서 주가 올라가는데 6,000원 전에 또 저항이 좀 보이네요.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입니다. 대체육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는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 기법의 기본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종목을 또 보는데 최근에 저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 주봉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주봉을 열어보니까 이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생기는 봉이에요. 요런 자리들이 되면 싸다고 느끼는 거야. 그 자리가 어디냐면 8,000원 자리예요. 자, 이 자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이 종목은 싸니까 누군가 사요. 근데 요즘에 배양육 얘기도 있고 대체육 얘기도 있잖아요. 대체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탄소 배출권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걸로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중에 물론 우리가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떠한 동물을 뭐 사육하면서 생기는 어떤 배출권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체육이라는 건 채소를 먹자 이거예요. 콩고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게 배양육인 거죠. 그러니까 대체육 안에 배양육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종목적인 공부보다는 뭐 대체육이 뭔지 배양육이 뭔지 2차 전지가 왜 양극재, 음극재인지 이제 식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좀 있으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가 2차 전지가 주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2040년까지 자동차를 바꿔야 된대요, 전기차로. 그 다음에 좀 있으면 2030년인가요? 제가 날짜 플라스틱을 용기를 자연 친화 용기를 쓰게끔 법제가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 필요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자연 친화적인 용기를 할 회사는 또 누구인가? 필요성, 매출 확 올라가겠죠. 자, 이제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육에 대한 니즈가 배양육에 대한 니즈가 증가되고 고기만큼의 맛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미래학이라는 건데 미래학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이 강할수록 그 산업과 그 종목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링네트. 데이터 산업,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이슈인데 이 종목도 뭐 이런 데서 트레이딩 할 수도 있어요. 6,000원 부근에서. 근데 여기서 내려왔으니 자, 회사가 지금 보시게 되면 4,000원 부근만 되면 과거의 역량으로 보더라도 반발 매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 대신에 이제 꺾이거나 단기간으로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4,000원 밸류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30%, 4, 32, 5,200원이 갈 수 있을지 4,000원 곱하기 6,000원이 갈 수 있을지 6,000원이면 굉장히 큰 저항들이 있네요. 50%까지 여력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매수를 할 때는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에서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가 기본 로직이에요. 물론 5배, 10배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로직은 여기서 찾는 겁니다. 자, 3XTHQ 로봇 관련주잖아요. 자, 같은 자리에서 11,000원에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11,000원에서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주식이. 로봇 관련주잖아요. 자,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움직이는데 뭐 삼성전자와 함께 예전에 콜라보레이션도 했었고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뭐 다양한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항상 저항을 맞아. 15,000원 되면. 실적도 그냥 나쁘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그럼 이 종목은 만약에 요즘에 로봇 이슈가 좀 안 나오면 주식도 인기입니다. 그 가치는 그대로인데 인기가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제가 아까 세 번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주가는 올라옵니다. 로봇 대박.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100조 투자, 한국과 함께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잘 가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재무 구조가 좋고 다 좋은 것도 좋지만 미래에 나올 뉴스가 정확하게 예측되느냐. 로봇에 대해서는 나올 뉴스들이 있다 치면 11,000원 부근에서 접근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갈매기 패턴과 뭐 새우가지 패턴이 나오면 거기서 콜라보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편안하게 들고 갈 것인가 여유롭게 들고 갈 것인가 내 일을 보면서도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샀어 근데 8,000원까지 빠졌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일할 수 있잖아요. 왜? 불안함이나 부담감이 없으니까. 자, 우크라이나 재건 국가재난통신 관련주 리노스 보시면 리노스라는 종목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펀더멘탈도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도 않지만 나빠지지도 않아. 유지는 돼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계속 반복되는 자리 약 20년, 21년을 보니까 한 950원 부근인 거예요. 그럼 이 부근에서는 무리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산한 건 1,000원이라고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1,000원일 때 1,300원을 갈 수 있느냐. 1,300원까지. 1,500원까지는 1,500원까지 또 과거의 이력으로 봤을 때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럼 50% 정도 갈 수 있는 종목이 30에서 50% 사이에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한 반 정도 정리하고 반은 들고 가서 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반은 홀딩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준과 원칙을 잡고 가신다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증시 2200포인트 때 다들 뭐 1800, 1700 간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근데 정확히 보신 분들 많으시고요. 어쨌든 간 그런 우려감이 있을 때 제가 베스트스탁에서는 2200부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투자 푼다는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2200부터는 자신 있게 상승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반전됐죠. 제가 뭐 정확하게 저점을 뭐 2160, 140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런 주식도 똑같고 지수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는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고 문자 3772로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 어쨌든 주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준을 잘 잡고 또 트레이딩을 잘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의 실력이 과거의 실력이 미래의 실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뭐 종목들이나 또 좀 알아야 될 사항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의 키를 안내하는 등대죠. 투자 등대. 이번 주 공시사항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 나온 사마왕관이라는 종목이에요. 정말 좀 거래량 없는 종목인데 거래량 없는 종목이 자기 주식 취득 얘기가 나왔다면 없는 거래량에서 그래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종목이 주가 바닥인데 자기 주식 취득 얘기가 나왔다. 이럴 때 주가 하방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가끔씩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요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종목 중에서도 거래량 없으면서 차트 바닥인 종목은 주목하자. 두 번째는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 증권 발행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증자나 제3자 증자, 일반 증자 말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가 쉽게 공모가 안 됩니다. 투자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간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제3자 증자가 들어왔고 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뭐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매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혹은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차원 또 하나 유동성 확보 차원도 있지만 서로 투자에 대한 어떤 협력 관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증자로 들어오거나 혹은 전환사채로 들어올 때 이 회사가 잘 됨으로써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직에 대해서도 기대해서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증권 발행 결과 중에 이제 어느 회사가 들어왔느냐, 또 어떻게 제3자증자 주체가 들어왔느냐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업무 협력적으로 투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시는 콘텐츠에 종합한 공시입니다. 요즘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설명회를 하는 회사가 좋습니다. 저는 기업 IR을 하는 회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은요, 주식은요, 많이 떠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면 주가는 많이 갑니다. 그러면 기업 IR을 하는 회사 중에 차트가 바닥에 있고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기관이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은 절대 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시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시간 수익 포착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음식료 관련된 종목도 잘 얘기 안 드렸잖아요. 사실 기술주 중심의 펀더멘탈이 지금도 맞다라고 보는데 잠시만 음식료 관련주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배당이 좋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어떻게 보면 좀 있으면 월드컵 관련된 수혜 종목도 많이 얘기 나오죠.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꼭 8강, 4강, 마음 같아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이제 뭐 치킨 혹은 음료 이런 종목들 두각을 좀 받게 됩니다. 자, 주류 기업입니다. 맥주, 소주, 생수 사업을 하고 있고 2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대부분 알고 있는 기업이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배당금이 800원이었습니다. 배당금이 800원이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수익이 기대가 돼요. 물론 지금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진 시점에서 3%의 수익은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의 기대값과 배당의 기대값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3년 만에, 3분기 만에,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1년에 4분기가 있는데 3분기 만에 작년도 정체 영업이익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장 탈피는 어떤 음식료, 방어주 이런 쪽의 탈피가 아니라 2차 전지라든지 신사업 쪽 혹은 더 나아가서 뭐 UAM 이런 쪽에서 탈피를 하기 때문에 소외된 겁니다. 시장에서. 다만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 이슈는 분명히 두각을 될 테니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타이밍은 2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차트 기준으로 주봉으로 보더라도 원래 이 주봉 종목이 3만 원을 잘 이탈 안 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아까 강의대로 간다면. 자, 정확하게 강의대로 간다면은 29,000원, 8,000원부터 접근 가능한 종목이었고 현재 27,000원이니까 크게 무리수 없다. 자,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23,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음식료 관련된 종목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료 종목입니다. 자, 동서라는 종목이에요. 동서.
자, 동서식품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우리가 그 커피 가장 메이저 커피가 동서 거죠. 자, 식품, 포장, 다류, 구매 대행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믹스커피가 인기가 많아지고 또 이슈가 됐던 것은 어떤 광부분이 동굴에 갇히게 됐는데 믹스커피를 먹고 생명 연장을 했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면서 또 한 번 또 이슈가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브랜드 네이밍으로는 상위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업체입니다. 시총 또한 그렇기 때문에 2조 이상 되고 있는 업체고요. 유보율이 2,800%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10%입니다. 몇 안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청산가치가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다 팔게 되면 14,000원 정도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작년 배당금이 한 700원 정도 됩니다. 작년 배당금이 700원이면 지금 기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3% 이상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음식료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 3% 이상의 배당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거기서 20%든 30%든 단기 트레이딩 값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욕심은 내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이번에 탈피 방법은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매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기준으로 보면 자, 주가가 이제 차트 바닥 이후에 라운드형이 나왔죠. 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주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시장 턴어라운드 함께 올라왔다가 숨고르기입니다. 자, 매수 단가는 2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이 조금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때는 지금 목표가 3만 원 드렸지만 한 20% 정도 수익에서 70% 이상 수익 실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트레이딩의 그 기본 관점은 기술주 혹은 새로운 신사업 먹거리고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왜 이제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종목들로 기관이나 외국인 포트폴리오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전저점 이탈하는 자리 19,000원, 19,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배당 메리트 3% 이상 되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리드하고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 스탁 여러분들 마무리할 시간이 다 왔습니다. 답답한 고민들은요. 여러분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나 혹은 샵377이 황주명 해서 채널 추가하시면 강의 자료 있으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고 또 독립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많은 평들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요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과거처럼 하락을 하거나 급락하는 시장보다는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 속 난세에서 영웅이 나오듯이 어려움 속에서 종목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장이니까요.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갖고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드리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